네, 최영일의 근황자 시선. 안녕하세요, 최영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그널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려가지고. 아, 그게 뒤죽박죽 됐다는 네, 거구나. 다 들리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이 휴일에 일을 하려다 보면 네, 일하기가 싫어서 네. 강하나가 지금 이제 사보타주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최영일님 오늘 그러면 방송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해요. 목소리가, 이 언론 쪽 일들이 그죠, 신문이 나오는 날은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현충일이라 다 네, 휴일이지만 네, 신문은 또 조간 신문들이 나와서 네, 뭐 매주 똑같이 청계광장에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평일이 아니니까 너무 조용해서 네, 카페도 조용하고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네. 물 흐르는 거 보면서 음, 놀고 있었습니다. 여유를 즐기시고 계셨군요. 지난번에는 카페에 한 어떤 남자분께서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시끌시끌했어요. 네, 댓글에 막 현석훈 그렇죠. 기자님. 평일 아침에. 네네네. 음, 그래서 뭐 그래서 댓글에. 지금 네. 문화들 학방 잘 하고 있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지난 월요일 밤에 애국전선에서 그죠? 정예리마나 장염 대타로 네. 강하나가 아주 이 매력 발산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매력방 시선 충분히 한 건가요? 뭐 아주 좀 독특한 매력, 독특한 매력, 건조한 소보루빵 같은? 일반적인 매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네. 보이시한 매력이죠. 보이시한 매력. 그때 애고전선은 남정네 5명이 함께 방송하는 시간이었죠. 네. 그랬죠. 꽃미남. 맞아요. 전 꽃미남 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꽃미남.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 티파니 양이 네. 요새 한 20살 넘어가면서는 뭐 성형 의혹도 있고 얼굴이 이렇게 날씬하고 예뻐졌는데 네. 오히려 이제 10대 말 소녀시대 초창기에 되게 보이시해서 네. 별명이 이제 꽃미남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도 매력이 또 출중했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티파니를 이어서 성형도 하고 이래야 되나? 여성스럽게. 제가 이게 비할 바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강하나님한테. 아닙니다. 티파니 찬양하시는 우리 최영일님한테 티파니를 저랑 비교할 수는 없겠죠. 네. 오늘 좀, 알긴 안 해. 어머? 제가 마음에 없는 소리 좀 했더니만. 그러게요. 어제 사실 오빠 잘 자요라는 애교 듣고 싶다고 청취자분들께서 그래서 막판에 제가 문화들 앞방 끝날 때쯤 이렇게 무방비 상태 있을 때 날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오. 다들 오늘 또 뺏어 오는구나, 이제. 이른 아침부터 네. 잘 자요라고. 네. 그러니까 선배가 아플 때 그냥 훅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네. 그래요. 네.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우리 민소는 되게 훈훈할 줄 알았는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집단이라고. 그럼요. 뭐 민소나 정편이나 네. 자기 시청률 키워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58회 현충일인데 네. 현충일이 좀 포괄적인 국경일이에요. 네. 특별히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기보다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외적과의 이제 싸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근현대사로 보면 뭐 항일 독립운동부터 또 뭐 이제 6.25라고 하는 이제 남북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수많은 개인들을 이제 추모하는 날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미국도 이게 약간 수입된 국경일이에요. 네. 미국에도 이제 전몰 장병 기념일. 그래서 이 1,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네. 군인으로 나가서 희생이 됐는데 개인사는 다종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이름 없는 이제 무명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날이라 나름 어쨌든 뭐 의미는 깊습니다. 네, 그죠. 근데 저는 오늘은 또 이 현충일도 현충일이지만 오늘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6월 10일이고요. 네. 지금 광화문과 시청 사이에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우리 민중의 소리가 아니면은 누가 또 그럼 87년 6월 항쟁을 기려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자. 네. 그리고 그때가 제가 딱 대학생 시절 무렵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87년이면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무렵에 네. 정말 뭐 학교 수업은 접해하고 네.
서울역부터 명동으로 또 이 광화문, 지금은 서울광장이죠. 네. 그냥 이 도심 곳곳을 누비면서 대학생들이 중심이었지만 네. 정말 많은 시민이 참여했었고 네. 87년 6월 항쟁의 굉장히 큰 의미는 네. 그 전까지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주로 학생, 뭐 노동자 뭐 이렇게 네. 이제 조직화된 사람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네. 87년에는 정말 전두환 정권에서 네. 속이 부글부글 끓던 일반 시민들이 그죠. 대거 거리 시위에 참여하면서 그때 정말 넥타이 부대들의 네. 활약도 돋보였었고요. 맞아요. 제가 이 뜨거운 여름에 이제 아스팔트 위를 뛰고 있을 때는 네. 정말 많은 또 어르신, 노인분들도 박수 쳐주고 전경들이 대학생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네. 정말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로 전경들을 때려주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이 돼서 그땐 정말 전두환 정권을 빼고는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네. 정말 폭발했던, 분출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시위를 참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권력이 이제 국민들을 쪼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쪼개기 전략을 정말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진행한 결과 네. 전두환 때 우민화 정책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우리 세대에 여러 가지 이제 분파들이 형성되면서 갈등이 많잖아요. 그죠. 제일 큰 게 세대 갈등. 이념 갈등도. 네. 어제도 제가 방송하고 나오는데 네. 청계광장에 통합진보당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네.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속히 이행하라 써 있는데 네. 그 아래서 또 이제 구구파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네. 6.15 공동선언 무효화하라 그러면서 현수막 찍고 막 불태우고 그래서 네. 짜증 만빵이었는데요. 어제 그런 광경이 있었군요. 네. 네,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네. 지금 보수 정부 아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어서 네. 그 중에 극단적인 현상으로 뭐 일배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그죠? 또 친일파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네. 일본 정부의 이제 극우 문제를 또 거론하기도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회가 보수화되면 우리가 87년 6월 항쟁 그 이후에 민주화 역사의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화다락방이니까 정치 논평보다는 네. 87년 6월 그 뜨거웠던 시절에 이게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윗세대가 4.19 얘기를 하든 6.25 얘기를 하든 그 치열한 이제 국난의 과정에서도 네. 개인들의 삶 속엔 또 문화가 있었어요. 제 그 대학생 시절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일 재밌게 잘 묘사했던 것은 네. 최근의 영화 써니예요. 아 맞아요. 복고풍. 네. 네,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라디오 듣고 지금 최근에 작곡하신 DJ 이종환 씨의 목소리도 나오죠 영화에.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딩들이 그때는 갈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패스트푸드점, 뭐 매점에 모이고 밤에 몰래 이제 미성년자 못 들어가는 이제 바에 가서 라붐 흉내도 내고 네.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여고생들 얘기라 저는 남고생이니까. 네. 어땠어요? 네. 네. 그래도 애틋했죠. 공감이 다 가죠. 네. 하지만 이제 또 제 학번 또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는 구국의 철가방 강철대오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네. 그건 너무 이제 학내 캠퍼스에서의 이제 아주 격렬했던 시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꾸려져서 네. 문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뭐 시간이 짧으니까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저는 이제 8호 학번인데. 네. 8호 학번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딱 이제 지금 486, 586이 되는 세대 중간 세대인데. 네. 8호 학번에 66년생이니까 딱 이제 허리 그룹이에요. 네. 8호년은 뭐 새내기 때는 어리버리 이제 시간이 갔고 86년 2학년이 되자. 네. 86년이 아주 시끌시끌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고 배경이 쭉 있는 거죠. 86년 5월 3일에 이 인천의 평민당 당사가 오픈을 해요. 네. 당시 이제 야당이 평화민주당, 평민당이었는데, 그 이제 김대중 총재였고요. 네. 그때 이제 뭐 문동환 이제 부의장도 오시고 뭐 네. 그러면서 이제 문동환 부의장은 문익환 목사의 동생입니다. 네. 목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 정치에 뛰어드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 5.3 혁민당 당사 오픈을 계기로 해서 인천에 엄청난 이제 학생 시민 노동자가 모여서 시위를 해요. 네. 그때 등장했던 게 이제 이 인천을 해방구로 이런 구호가 등장하면서 네. 또 이제 보수 우익들은 저거 봐라 해방구라는 말이 빨갱이들의 용어다 그랬는데 네. 그땐 정말 해방구가 필요했어요. 아, 그렇죠. 시민 공간이 없었거든요. 네. 시민 조직도 취약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5.3 인천 사태 이렇게 부르는 이제 대규모 시위인데 네.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해서 86년 6월에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 하나 터지는데요. 네.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이라고 이 노동운동을 하러 이제 공장 현장에 위장 취업했던 이제 여대생을 부천 경찰서에서 잡아가서 신문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 문기동이라고 하는 악마 같은 형사가 이 22살의 이제 여성 대학생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아주 이제 무지막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또 공권력은 뭐라 그랬냐면 이 저 빨간물이 든 대학생들이 성마저도 도구화한다. 수치심을 모른다. 이런 식의 또 덮어씌우기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되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윤창중 사건 비스무리한 거죠. 그죠. 그때는 이제 정도가 더 심했고 더 엄혹한 시절이고 언론을 통제했던 시절이라 이제 더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학자이자 인권운동가가 된 권인숙 양 당시 사건이 이제 이 대자보를 통해서 알려지고 결국 이제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진실이 파헤쳐지고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국민적 분노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86년 12월 겨울에 그 웸이라고 하는 당시에 날리던 팝그룹의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곡이 나오죠. 그 노래 아세요? 저 들어는 봤었어요. 다시 신청곡으로 드릴게요. 오늘 틀어드릴 겁니다. 느낌이 오는데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가 당시 나왔었는데 정말 이 그 친구의 연인을 사랑했네 뭐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생긴 조지 마이클이라고 이제 솔로 활동하는 영국 최고의 이제 팝스타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활동하던 이제 노래였는데 그런 이제 달달하고 아름다운 노래 속에 이제 청춘들이 낭만과 연애, 젊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던 그런 시기였죠. 그죠. 그렇게 이제 86년 말이 넘어가자 87년 1월 14일에 또 이제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생이었던 박종철 씨가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이제 취조당하다가 울고문으로 죽습니다. 그때 경찰은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책상을 탁 치자 갑자기 하고 쓰러져서 보니까 죽었다. 하고 이제 의문사가 발표되는데요. 그때 당시에요. 또한 알고 보니 엄청난 물고문. 우리가 남영동 뭐 1985 이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잔혹하더라고요. 대공분실에서 또 이 뭐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이런 데 보면 그런 대목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가혹한 물고문으로 죽인 거죠. 멀쩡한 대학생을. 그래서 이제 87년 1월 이제 박종철 고문 치는 사건부터 이제 그 이전 해에 있었던 이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 그리고 이제 5.3 인천 항쟁 그러한 것들이 쭉 이제 이 바닥에 깔려 있다가 수면 위로 폭발해 올라오는 게 87년 이제 5월 이후 그리고 60 선언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 항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군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끌어오던 그 결과 이제 6.29 선언을 당시에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하게 되는데 그때 핵심 이슈는 뭐냐면 대학생들의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 타도였어요. 호헌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임기가 7년에다가 중임까지 할 수 있고 또 이제 박정희 스타일의 장기 독재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기 때문에 호헌철폐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헌법을 개정하라. 헌법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간선제가 아니고 직선제로 바꿔라. 그리고 이제 이 단임제로 하라. 민주화를 보장하라 이런 거였고 이제 독재 정권을 종식하자 이런 거였는데 6.29 선언은 이제 시민들에게 일단 굴복한 선언인 건 맞아요. 그 이후에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또 찜찜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87년 6월 항쟁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헌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헌법이 아직도 이제 87년 헌법이거든요. 개헌하자 말자 논의가 많지만
결국은 그 6월 이제 뜨거운 아스팔트 아래서 네. 시민들의 이제 피와 땀으로 외침에 의해서 이제 87년 헌법이 네. 대통령 직선제 네. 그리고 그렇죠. 5년 단임제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동지의 독재가 끝났어야 되는데 결국 한화회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네. 민주화의 이제 속도는 많이 늦춰지게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 때 네. 많은 노동자들의 이제 노사쟁의와 네. 노조들이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네. 노동운동이 또 불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7년 6월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네. 다음 월요일 60인데 그 맥락에는 80년 5.18 광주 항쟁부터 네. 결국은 뭐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4.19 이승만 독재에 대한 한거 그리고 이제 박정희 독재에 대한 이제 수많은 한거가 다 연결되지만 네. 최소한 이 80년대 이후에 민주화 가속도가 붙는 과정에는 5.18 80년의 5.18부터 네. 87년의 6월 항쟁까지가 네. 정말 7년이 쭉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죠. 생각해봤으면 싶어요. 네, 차영일 님도 그때 아까 8호 합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었나요? 그럼요. 강철대우에 정말 나오는 네. 캠퍼스에서 네. 도심에서 명동성당 거의 저도 5월부터 6월까지 네. 엄청난 이제 매일 시위에 이제 뛰어다녔던 것 같고요. 네. 6.29 선언이 나오고 이제 독재 정부가 국민 앞에 불복하는구나 하고 네. 안심하고 7월 1일에 입대를 해버렸는데 네. 집에서 야 너 데모하다가 이제 사상범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빨간 줄 가면 큰일 나. 그리고 제가 이제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죠. 불안하셨겠죠. 네. 담합을 해서 저를 7월 1일에 군대로 입대시켜버리는데 그죠. 군대에 들어가서 또 이제 겪은 일이 그 6월 항쟁 때 이 박종철 열사까지 얘기했지만 네. 이한열 열사라고 네. 저랑 동갑내기 연대생이 그 6월의 시위 과정에서 치료탄에 맞아서 이제 사망합니다. 맞아요. 네. 최근에 터키 시위를 보면 네. 치료탄에 맞아 사망한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그때 겪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한열 노제가 7월 초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통렬한 네. 조사와 함께 어마어마한 노제가 열리면서 6월 항쟁의 이제 승리가 네. 정점에 달하게 되는데 그 이후 이제 대선에서 또 말아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역사의 과정을 아직도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도 우리는 끝까지 연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최영일님께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젊은이들의 그런 문화를 또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좀 더 향유를 했었는지, 네. 네, 젊은이들의 문화는 얘기를 안 했죠. 지금 사회사만 쭉 얘기를 했죠. 네, 써니 이야기 하면서. 86년 12월 당시에 그냥 이제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팝송이 나와서 인기였다. 써니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매일 길거리 시위를 했지만, 뭐 그 20대 피 끓는 청춘이 데모만 했겠습니까? 그죠. 그 명동 골목골목에서 이 낯모르는 여대생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체류가스를 피해 들어가. 네. 이것도 인연인데 떡볶이나 먹고 헤어집시다 하다가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 삐삐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전화번호를 따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집 전화번호를 따봐야 이제 저녁에 전화하면 부모님이 받아서 자넨 누군가 그럼 이제 뚝 끊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라 쑥맥들이었던 시절이라 그럼 우리 내일 시위에 또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그냥 떡볶이 부킹하고 끝난 거고 20대들은 다 이제 문화를 즐기고 낭만에 대한 욕망이 있고 또 이제 연애를 하는 청춘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제 개인사를 이제 사회사에 살짝 얹으면 그때 문화가 쫙 펼쳐 나오는데요. 그때 명동에서 시위를 하다가 체류가스를 피해서 숨을 곳이 이제 정말 이 골목들이 떡볶이 골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다 패션가가 되고 떡볶이 골목은 다른 구역으로 옮겨졌는데 그때 윤희네라고 하는 떡볶이집에서 데모하다 숨어 들어가면 그 할머니 두 분이 떡볶이 1인분 시키죠. 돈이 없으니까. 순대도 썰어주시고 튀김도 먹으라고 주시고 오뎅도 주시고 해서 배 터지게 먹고 나왔던 기억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같은 분들이 대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구나. 그죠. 정말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 그리고 그 정말 음료수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하던 그런 정이 살아있었던 시절이다. 네. 요즘은 편의점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서와 풍토가 달랐던 시절이고, 제 단골집이 명동에 클래식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네. 요즘은 다 뭐 카페로 바뀌었지, 네. 음악 감상실은 다 없어졌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제가 주로 가던 곳은 이제 필하모니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필하모니, 네. 그 외에도 르네상스 이런 곳이 있어서, 네. 그런 데서 정말 뭐 클래식 음악 틀어주니까 민가 틀어주는 거 아니지만, 네. 음악 감상실 이렇게 눈을 감고 뭐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나, 네. 아니면 이제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이즈, 네. 이런 연주곡이나 합창이 울려 나오면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던 이제 열정의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감성을 키우셨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아마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음악 듣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스터디도 하고, 네. 뭐 연애도 하고, 친구들하고 또 시간을 죽이고, 네. 하던 이 카페 문화가 그때 막 시작이 됐던 건데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커피숍 문화로 많이 발전해 있는데, 네. 지금은 다 커피숍이 대자본의 프랜차이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가게마다 다 독특한 주인장의 특성에 있고. 따라서 네. 음악 취향도 이 집은 락, 이 집은 발라드, 이 집은 가요, 이 집은 팝송, 네. 이 집은 클래식, 이런 이제 이 주로 음악 틀어주는 분위기에 따라서 카페들의 분위기가 쫙 갈렸거든요. 네. 그게 지금 많이 없어진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은 다 똑같죠. 어디 가나. 지금은 다 똑같고요. 네. 뭐 카페 베네를 가든 스타벅스를 가든 커피빈을 네. 가든 뭐 달달한 음악들 나오면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음악 감상실은 홀에서는 커피 마시고 수다 떨지만 이 감상실 안에 이렇게 딱 음악 감상하는 방이 있어서 거기 이제 조그만 소극장처럼 생겼는데, 네. 앞에 뭐 이 화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냥 이렇게 되게 장중한 클래식풍의 이제 소파 의자에 푹 잠겨서, 네. 정말 이렇게 아주 잘 세팅된 오디오에서 나오는, 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어떤 그 심금이, 네. 튜닝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요즘에 그런 문화들이 좀 또 복고가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죠. 저도 좀 그런 거 바라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때 생각이 너무 나서 86년 겨울, 뭐 지금도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는 추억의 팝송 라스트 크리스마스 하나 틀어주시고요. 네. 또 제가 이수라고 하는 이제 래퍼 노래, 네. 민주주의는 어디에, 이렇게 하나 신청을 드리는데, 이 노래가 그 시위 현장 분위기를 굉장히 잘 담고 있고요. 네. 또 이 전대갈의 육성도 나오는 아주 재밌는, 네. 그러면서도 짠한 음악이라 신청을 드렸는데, 네. 틀어주실 건가요? 네, 뭐 봐서요. 봐서 하는 거 봐서. 네. 당연히 틀어드려야죠. 네.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네. 이제 오늘 좀 사회사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네. 다음 주에는 제 연애사를 탈탈 틀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사 궁금 진짜 기대되네요. 네. 다음 주는 최영일 그는 왜 변태가 되었나.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문화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최영일님의 그 말대로 좀 사회사와 또 문화사가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게 좀 많이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저는 나름 복고의 그 문화를 한번 맛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그때 연애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이렇게 또 돌려 말해도 돌려 말해도 알아듣시네. 어쨌든 네, 최영일님의 그 눈치 빠른 거는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현충일, 네. 문화다락방 잘 이끌어 보내주시고요. 네. 내일 또 출근이잖아요. 그죠. 네. 다음 주 월요일 애국전선 녹음도 있지만, 네. 청취자 여러분들 87년 6월 때 그 뜨거움을 잃지 마시고, 네. 지금도 또 이제 보수가 횡행하는 시대고, 그냥 좋은 보수면은 저는 더불어 살자, 네. 보수진보다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보수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한, 네. 그죠. 이 부고익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자기 성찰해서 행동으로 나가는 과정을 함께, 네.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최영일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유익하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방송 잘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영일님 보내드리면서, 네, 최영일님의 신청곡입니다.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수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이어서 듣고 올게요.